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확진자 7,000명대 유지, 그렇기 때문에 음압병실이라든지 의료용 산소 같은 의료기기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써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약바이오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이 아닌 제약바이오, 즉 1월 달의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앞으로 상승할 만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게임과 NFT가 반등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서 3%에서 많게는 15%까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진행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금요일 제가 훈훈농장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도 요새는 제가 잠을 중간에 안 자면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고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주는 눌러줄 때마다 모아가야 되고, 그 대신에 게임주와 시멘트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게임주가 거의 한 3주간의 조정을 마무리한 듯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게임주 반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자들에서 줌으로 이제 주식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여신욱 작가님이라고 그 유튜브 알머리 제이슨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일 금요일에 저녁 8시부터 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제가 관련된 내용을 남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라는 신간을 최근에 쓰셔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0일이고요. 금요일, 현재 시간은 4시 52분입니다. 아무래도 월화수는 제가 좀 빠르게 방송을 하는 편이고, 한 2시 정도에 하는 편이고, 이렇게 이제 좀 금요일, 목요일에는 좀 늦어질 수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훈훈이픽 먼저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물론 오늘 이제 주식 스터디 공부방에도 종목들을 매일 이제 한 두세 종목 정도 이제 공유를 드리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넷마블, 그다음에 NHN, 서진 시스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NHN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한 2달 전부터 게임주 말씀드릴 때도 저평가 우량주로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었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한 1조 정도 팔았죠. 이제 팔았다는 이제 공시가 나면서 어느 정도 그 팔았었던 돈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좀 앞으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저께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이 하락에서 횡보 조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배열 추세 전환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 사실은 한 2주 동안 3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데블 시스터즈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중한 때 제가 이제 9시 15분 정도에는 NHN 4% 상승, NHN은 결국 종가는 10%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한 5% 상승한 것을 이렇게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눌러줄 때마다 좀 모아가는 게 좋겠다. 일단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도 전망이 좀 앞으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과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좋지 않고, 사실 미국 증시가 현 시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다우존스는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나스닥에서 좀 큰 하락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 하락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주식 투자를 임하는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은 하나다 이제 공통점들이 있죠. 아무래도 정배열이면서 5일선 또는 21선 최소한 지지받고 있는 것들. 그래서 보시면은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중인 한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한 때는 7, 8%까지도 상승을 했었고요. 하나머트리얼즈, DB하이텍, PSK, 유니셈, 제주반도체 모두 이제 정배열 추세인 곳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인데, 신고가를 또 최근에 달성한 곳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가를 달성할지 또는 좀 더 횡보를 거칠지, 물론 뭐 두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대형주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들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1월 달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8만 원대,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죠. 지금부터 8만 원 초반대까지의 매물대가 그래도 한 20%가 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뚫어주는 강력한 재료가, 아무래도 뭐 그런 것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뭔가 어떤 발언이 있거나 뭐 이런 강력한 증거사 레포트가 발간이 돼야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도 사실은 골든코르스를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대만 해소를 해준다면은 그래서 9만 원 선까지는 내년 한 뭐 1분기 안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주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조정을 거치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물론 아직 완벽하게 뭐 정배열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래프톤 같은 대형주들도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넷마블, 뭐 NHN 이렇게 중단에 있는 한 1조 원대 정도 되는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고, 게임빌가 같은 경우는 어제 11%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 또 오늘 IR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게임빌 밀리지 않고 11% 상승한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약 장중한테는 한 4%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이렇게 종가는 한 1.9%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한 3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런데 오늘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4% 정도 상승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장초에 그 제가 한 8시 40분 정도에 공유 드렸었던 그 주식 스터디방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NH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가가 한 10% 정도 좋은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뭐 증거사 리포트도 보여드리긴 했었죠. 그래서 신사업 이외에도 NFT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사업이 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프리카 TV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제가 좋게 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고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5%대 상승을 했고요. NFT 관련해서 특화된 NFT 이제 꼭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글닷컴부터도 오늘 한컴 라이프 케어가 상한가를 갔죠. 자회사.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4.2% 정도 상승을 했고,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도 제가 이제 문서 NFT로 함께 봐야 된다고 한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6%대 상승을 했고요. FSN 광고 NFT 오늘 10%대 급등을 했고, 핑거, 다날 제가 다 항상 강조했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다날가 같은 경우는 어제는 사실은 12%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종토방 같은 데는 다날 끝났다. 이제 뭐 장대 음봉 나온 그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했지만 저는 뭐 다날을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페이코인을 비롯해서 뭐 싸이월드 재료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실적도 괜찮다.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뭐 제가 한 3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도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듯 12% 급등을 하면서 다시 정배열로 가는 추세를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날은 앞으로도 좀 눌러줄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2달 동안 뭐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 시간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2거래일째 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페이코인도 결국엔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그런 페이코인에 대한 이런 호재들이 조금은 약화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점으로 눌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시멘트주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시멘트주는 아무래도 4월달, 5월달이죠. 그 오세훈 시장 당선될 그때쯤부터 이제 재개발이나 이 재개발 완화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뭐 여기서 말씀드렸던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이렇게 가치주들이 그렇게 급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금 긴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다시 이제 결국엔 대선 주자들이 확정이 되면서 당연히 대선 주자들은 뭐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장 지금 문정권에서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공급 물량 또는 재개발 완화, 재건축 완화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많은 시멘트들 그다음에 뭐 건자재 이제 노루페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제가 여러 번 뭐 설명을 드렸던 5월달, 6월달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중에서는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추세가 강한 건 아무래도 뭐 성신양해가 일단 되겠고요. 성신양해는 최근에 동양이 그 지분 투자를 하는 또 이슈도 발생을 했고요. 근데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정배열로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추세 전환이 최근에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관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느 정도 신고가 돌파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선 정책에선 결국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그리고 실제로도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공급 물량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성신양에도 추세 자체는 괜찮은데 최근에 조금 급등한 측면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가까지가 6월 달에가 신고가였죠. 근데 거기까지가 한 7%밖에 남지 않아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도 지금 들어올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동양이 최근에 동양은 이제 유진 기업이 인수한 레미콘 업체인데 여기에서 성신양해를 한 6% 정도 취득을 했다. 그래서 뭐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좋은 이슈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엔터주도 저는 이제 리오프닝 그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로 항상 원픽으로 뽑는 곳들인데 당연히 뭐 큐브 엔터, FC 엔터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소형주라고 말씀드렸죠. 큐브 엔터는 여전히 지금 한 4천억 대밖에 안 되죠. 아직도 4천억이었나 5천억이었나요? 한 뭐 그 정도 하여튼간 수준이어서 괜찮게 보고 있고 FC 엔터는 사실 그거보다 실적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더 시총이 낮은 상태죠. 그래서 저는 두 군데 항상 원픽으로 보고 있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쿠브헌터 아침에 들어갔다가 한 4% 정도 수익 내고서 매도를 했고요. 당연히 다시 눌러줄 때마다 저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BW 신규 상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어유와 함께 봐야 되죠. 디어유도 최근에 상장을 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RBW는 뭐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그날 상장을 고점 찍을 때는 상당히 높게까지 갔다가 이렇게 따상까지 갔다가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는 현재 거의 반토막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건 다시 재평가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가격대 자체는 지지선을 지금은 굳히고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어느 정도 슈팅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항상 강하기 때문에 물론 투자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도 제가 이틀 전에 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뭐 델타 항공이라든지 이런 미국에서 이런 항공주, 여행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 항공주에는 크게 뭐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었는데 한 이틀 정도 쉬어주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장중한테 4%, 하나투어, 모두투어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죠. 그래서 하나투어도 4%, 노란풍선도 한 2%대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5G, 6G 관련된 주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눌러줄 때마다 좀 모아가는 게 좋은데 아직은 사실은 역배열이라는 아쉬움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 급등세보다는 조금씩 반등을 했다가 지지선 매물대 해소하고 다시 또 상승하고 또 매물대 해소하고 이런 더딘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하면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되는 2022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물론 저는 뭐 솔리드나 뭐 KMW 선호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역배열이다 보니까 매물대가 좀 많다는 단점이 있고요. 서진 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주로는 최근에 좀 편입이 됐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적은 편이고 뭐 아무래도 윗공간에 한 30% 정도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곳들보다는 좀 더 상승이 좀 빠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골든코르스 뭐 달성하기도 했죠. 그리고 시엔투스 성지는 제가 방송을 했었던 게 이 상한가 다음날 방송했었죠. 한 11월 한 20일 정도 방송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한 30%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방송일 이후에 한 50% 상승. 그때 뭐 제가 여러 개를 좀 비교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200% 무증이었었던 원방테크라든지 300% 무증이었던 H프로 HN 에코프로 HN이죠. 거기까지 뭐 설명을 드리면서 좀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그 정도로까지 상승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제노코 같은 경우는 200% 무상증자 하고 나서 한 2.5배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시엔투스 성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치는 한 최고점 대비하면 한 60% 정도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처럼 5% 10% 수익 내기도 어려운 장이었는데 어쨌든 뭐 물론 눌러주긴 했지만 고점에는 거의 한 40% 50%까지 상승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뭐 조인 수익을 낸 분들이
많았었던 종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정리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한 수익률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이월드 관련된 주도 12월 17일에 싸이월드가 오픈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에는 한번 정리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가 소멸되면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좀 그 전주부터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HN 벅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뭐 인트로메딕은 지금 거래 정지 중이고, 다날은 물론 다른 재료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싸이월드 관련된 재료로도 움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12월 17일 전에 한번 정리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한 반 정도라도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할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이틀 동안 눌러줬지만 여전히 이제 좋은 모습 1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어제 확진자 수가 7,100명이었는데 현 시간 코로나 라이브 한 6,600명대 되는 거 보면은 결국에 내일도 결국에 한 7,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7,000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죠.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에서는 지금 화이자도 좀 오미크론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사정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 관련된 주인 음압병실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 흐름들이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 같은 경우는 점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사실 아시아 증시 어떤 것들보다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항생이나 니케이보다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현 시간 사실 나스닥이 많이 빠져서 좀 아쉬운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모더나 바이오엔테크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가치주는 보합, 가치주 쪽이 그나마 좀 보합으로 좀 버텨주고 있고요. 소비재도 좀 버텨주고 있고, 여행 항공도 소폭 하락으로 버텨주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쪽이에요. 지금 반도체가 꽤 많이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3%, AMD 4%, 그다음에 전기차가 많이 빠졌어요. 전기차가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차 스타트업 관련돼서 피스커도 많이 빠졌고, 루시드 모터스 많이 빠졌고요. 테슬라도 지금 1,000달러 위협받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내일 증시에도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 전장 부품 관련해서 리비안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것들, 뭐 에코캡 이런 게 좀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일은 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의 역대급 최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여전히 삼성전자나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소부장들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신 것처럼 이제 하락 마감했다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적인 대외 환경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면 금요일인 오늘은 전체적인 대외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특히나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보유 종목 관리에만 좀 집중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한 0.53% 정도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다행히도 최근에 조금 하락세인 거는 긍정적입니다. 빅스 지수도 뭐 1% 상승을 했지만 별 의미는 없고요. 보통 빅스 지수가 20% 정도 때까지, 지금 오늘 보면은 20%죠. 20포인트까지 좀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과매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통 한 40% 정도 되는 공포 구간에 과매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과매도가 이루어졌단 말은 오히려 그때 좀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20포인트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시장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좀 주가는 정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도 이렇게 보시면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어제가 이제 내마녀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저도 이제 롤오버도 인용을 하면서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 내마녀의 날에도 물론 상승장이긴 했지만 그때도 사실 우리에 달리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지난 방송을 제가 복귀를 하면서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 없었다. 오히려 상승을 많이 했다. 그래서 3020선을 안착한 좋은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은 3000선을 지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기관이 좀 많이 사들였다라는 게 특이한 사항이고요. 코스닥가 같은 경우도 한 2,400억 원, 코스피는 6,200억 원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엔 병상 확보 어렵고,
뭐 의료계가 사실 붕괴 직전이다라는 안 좋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압 병상 관련된 주라든지 의료기기, 뭐 재택 치료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잘 뭐 횡보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화이자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접종하면 오미크론이 무력화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결국에는 뭐 다음 주가 좀 중반이 지나게 된다면 뭐 결국엔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사실은 장초에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뭐 주가 상승을 이끌기도 했죠. 자사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3회차 접종 시에는 항체가 25배 는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먹는 치료제 올해 연내 공급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오미크론 우리나라 최초 1, 2호 그 발생 부부가 이제 음성이 나서 퇴원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증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뭐 감기와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주말이나 이럴 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JP 모건 컨퍼런스 미리 정리해 드려서 그때 수익 낸 분들이 많았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까지 이제 참석이 어느 정도 확정된 곳들, 네오이뮨텍이나 올릭스, SK바이오팜, 파맥신 뭐 이런 것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대형 기업들이 뭐 어쨌든 주가 상승이 좀 이끌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JP모건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한 주말 동안에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미래 산업에 집중 육성하겠다, 뭐 ETF 펀드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보시면은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서 2025년까지 총 220조 재정을 투자한다라는 좋은 내용이에요. 뭐 결국엔 정부 정책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제가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빅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메타버스나 뭐 NFT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된 하나의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백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섹터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러 투자펀드 내년 상반기 조성 합의를 목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좋은 내용이고, 여기에는 특히나 이제 수소가 좀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내년 상반기까지 10억 달러, 약 1조 1,78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의를 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제의 차원인데, 그래도 어쨌든 첨단 산업, 헬스케어와 플러스해서 그 수소를 언급을 했거든요. 러시아의 수소 생산 능력과 한국의 수소차 생산, 그래서 수소 환영 능력을 수소 모빌리티 사업에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조성하자라는 내용인데, 최근에 수소 관련된 주들이 지금 한 3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한 6월달, 7월달에 유니드, 뭐 그다음에 뭐 두산 피어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한 고점 대비해서는 30% 정도 하락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트가 뭐 횡보를 좀 거닐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횡보가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정배열 추세 전환으로 좀씩 이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물론 이 러시아 이 재료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번씩은 다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결국엔 수소 섹터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그나마 이 중에서 차트가 제일 낮다고 했었던 롯데정밀화학, 오늘은 보합세를 유지했고, 유니드나 뭐 두산 피어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상승세가 좋았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좀 차트가 좀 꼬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한 40% 정도 하락한 가격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뭐 이렇게 5일선이나 21선이 모두 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매수하기는 좀 빠른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횡보를 거쳐서 정배열 추세 초입이 되면은 그때 매수하기에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꼭 관심을 가져셔야 돼서, 탄소 배출권이 지금 외국에서는 계속 뭐 ETF나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지금은 결국에는 NFT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결국 내년 초나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련된 이슈 쪽으로도 뭐 수급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2050 탄소 중립에 이어서 2030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이런 것들 상향 조치가 됐고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끊임없는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300% 무상증자 때 거의 한 3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뭐 반토막 이상 났죠. 반토막이 났는데 그래도 지금 뭐 어쨌든 8만 원대를 횡보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살 때는 전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도 이제 횡보를 거치고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간 매수에는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배율 초입으로 가면은 그때는 매수하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 뭐 디어유가 오늘 뭐 괜찮은 또 재료가 나왔어요. 뭐 이런 건 특허 취득인데 특허는 출원과 등록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특허 등록을 몇 건 스타트업을 통해서 한 상태인데 등록이 된 것들이 당연히 좋은 거고요. 다만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뭐 메타버스 이런 BM 관련해서 이렇게 특허 등록을 내는 경우도 있고 막 대단한 기술은 사실 아니고 뭐 왜냐면 여기가 AI 기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뭐 이런 재료들이 나온다는 건 긍정적이죠. 그래서 오늘 뭐 디어유가 그래서 뭐 장중하 때는 한 6%까지도 상승을 했었고 큐브엔터 말씀드린 대로 뭐 소형주들 큐브엔터, FC엔터 괜찮게 보고 있고 RBW나 디어유 같이 변동성이 있지만 신규 상장주가 또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BW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큰 재료는 아닌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헝가리에 추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내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좀 최근에 강했었던 게 실적주잖아요. 그래서 2022년이 기대되는 것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증설이 확정이 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뭐 상승할 수 있는 충분히 위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제가 뭐 11월 중순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좀 큰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신고가를 돌파하면은 뭐 30%씩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무서워하면은 사실 주식 투자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점에서 팔고 다시 이렇게 30% 빠졌을 때 사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매수 매도를 잘하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은 10분 중에 한 분도 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은 그냥 고점에 물린 분들도 많고 결국은 기다렸다가 뭐 손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실적주고 우량주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 2달이든 3달이든 기다리면은 다시 신고점을 돌파하거나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금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뭐 예금을 3개월 뭐 아니면 이틀, 3일 만에 단타를 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금은 1년 이상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런 좀 차분한 마음으로 6개월 최소한 뭐 1년 정도 그렇게 이런 좋은 종목들은 좀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이제 장 끝나고 나온 리포트들 중에 좀 볼만한 거는 컴투스 어저께 이제 컨퍼런스 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물론 컴투스와 최근에 게임빌 많이 상승을 또 했어요. 뭐 조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빌도 이틀 전에 한 11%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좀 눌러줬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컨퍼런스 콜도 괜찮았기 때문에 뭐 좋은 내용으로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고 원티드랩 같은 경우도 뭐 신규 상장주인데 상당 뭐 괜찮죠. 그 상승세가. 그래서 어쨌든 2개 정도가 좀 괜찮게 보인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게임주들은 신작 출시에 따라서 NFT는 기본이고요. 이제 신작 출시에 따라서 좀 상승력이 있는 건데 서머너즈 월하고 이제 출시일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 체인저에 뭐 가능하다. 뭐 그래서 뭐 결국엔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미르포가 글로벌 일매출이 원래는 초창기에 2억 원이었는데 11월에는 평균 6억에서 7억 원, 한 3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뭐 상향 조정은 아니고요. 22만 원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괜찮죠. 그리고 NH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게임까지 좋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아침에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그 주식 스터디방에는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빅게임 부분에 호조까지 더해진 게임 흥행 제가 뭐 실적 굉장히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4분기 영업이익은 329억 원으로 QOQ가 이제 한 17.8%, 컨센서스는 한 296억 원인데 이것을 상회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게임 외에도 결제 광고, 커머스, 뭐 기술, 콘텐츠 이런 것들에도 호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기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경남제약과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진단 키트에 좀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를 갔고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전부터 반도체와
이런 전장 쪽이 미국 증시가 좀 좋았었죠. 오늘은 반대로 좀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코캡이나 이런 최근에 그 리비안 관련된 주로 연결되었던 대장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에코캡 같은 경우는 LX 전선과도 좀 협업에 대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OTT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OTT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통신 장비 또는 뭐 셋톱박스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곳들까지도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런 것들은 사실 지속성보다는 좀 단기 이슈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컴 라이프 케어 여기가 말씀드렸던 대로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뭐 이런 시설들이 좀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상한가를 갖고 한컴 라이프 케어는 당연히 한글과 컴퓨터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덕분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 여기 시엔투스 말씀드린 대로 무상증자 200% 말씀드렸고 뭐 마스크 같은 것도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의료기기도 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산소 발생기 자이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NHN 벅스는 12월 17일 싸이월드 일정에 따라서 매도 지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SMC 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세포치료제, 에이비온, 항암제 이런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의 제약바이오는 보통 코로나 치료제나 진단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이 돼 있었죠.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재료는 어느 정도 계속 소멸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원래부터 있었던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정기 학회들 있잖아요. 특히나 1월 달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어쨌든 학회 중에서 가장 뭐 크고 대표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곳에 참여한다든지 또는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고점 대비하면 반토막 난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된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할 것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보시면은 갤럭시아 SM 이런 것들은 뭐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라서 박셀바이오도 오랜만에 좀 올라왔네요. 한 15% 정도.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사실 주가는 거의 한 뭐 70% 정도 빠진 상태죠. 그리고 MBT도 좀 제가 괜찮게 보고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된 주고 가상부동산 그 세컨드 서울을 최근에 출시를 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재료고 그다음에 에이트원 여기도 메타버스 ETF에 새로 신규 편입했다. 이런 것들이 좀 신선하죠. 그래서 뭐 물론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거 다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승률에 처음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날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코인, 구글 결제 재료로 오늘 큰 상승을 했는데 뭐 괜찮게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고바이오랩, 오스텍.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약바이오는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좀 많죠. 그런데 그게 코로나 치료제 재료가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캐스트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셋톱박스 관련된 주고 가온미디어 여기도 셋톱박스 관련된 주 이런 것들까지도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뭐 멀티캠퍼스 이런 것들은 교육, 일자리 뭐 대선 정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슈들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교육 메타버스로도 이렇게 멀티캠퍼스라는 곳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 관련된 주에 당연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FSN도 오늘 10%대 상승 한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 상위 보면은 다날, NHN 벅스, 위메이드 여전히 뭐 제가 뭐 한 두 달 전부터 10번 이상 설명드렸던 종목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날 또 거래량으로도 좋고 거래 대금으로도 삼성전자에 거의 필적하는 거래 대금을 보였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얘기고 다만 뭐 당연히 오늘 미국 증시 좋지 않고 내일은 눌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에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SM, NFT 그다음에 NHN 벅스 말씀드렸고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보면은 뭐 특이 사항은 없고 뭐 여기도 다날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순매수에서도 뭐 서울반도체, 두산중공업 정도. 두산중공업도 이제 유중에 대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원전주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씨 지지율하고도 이런 상승 여력이 함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순매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다 앞에 언급됐던 종목들이네요. 다날, 두산중공업,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세 섹터를 정리해보면은 제약바이오가 6개, 여기서 말한 제약바이오는 코로나와 관련 없는 제약바이오가 6종목, 코로나 관련된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는 4종목, 메타버스 3종목, 이래서 제약바이오 쪽에도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된다. 1월 달에 예정된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돼서 이제 언급되는 종목들 제가 이제 앞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종목 선정 기준인데요. 뭐 이런 부분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강세 섹터에서 그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를 매수할 때 참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직은 강세 섹터로 올라선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인다고 제가 언급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배열이 아닌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강세 섹터이면서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해도 정배열인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도 그러면서 최소한 이집선을 지지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정배열이면서 조정 중인 건 더 좋죠. 왜냐하면 정배열이 아닌 게 문제예요. 정배열 추세가 깨졌는데 뭐 깨진 조정, 그러니까 조정폭이 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좀 매수가 위험하고, 조정 한 10%에서 한 20%, 많게는 30%까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선 위에 있는 종목들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게임주나 NFT 쪽에는 그런 종목들이 많죠. 그런 종목들은 20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마치고 급등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기간 매수, 뭐 금융투자나 투신보다는 연기금 매수가 당연히 좋죠.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N이 뭐 그중에 좋은 사례가 되겠죠. NHN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선을 뭐 이탈한 상태이긴 했었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뭐 지금 게임주 자체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강세 섹터에서 탈락하진 않았잖아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다시 뭐 정배열 추세에 전환할 수 있는 장대 항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이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빠져도 물론 여기도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5일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수소가 물론 9월달, 8월달에는 강세 섹터였죠. 그렇지만 10월, 11월 거치면서 그 자리를 NFT나 메타버스나 게임주한테 건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4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매수하기가 저는 좋은 지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관 매수세, 외국 매수세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크게 막 유의미하게 큰 거래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때부터 모아가는 건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겠죠.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재료가 발생을 한다면 거래량이 당연히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할 테니까 천천히 모아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만약에 뭐 단타 당장 내가 뭐 일주일 안에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분들은 이런 종목은 잘못 들어가면은 더 큰 하락을 손실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이 8월 달에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9, 10, 11, 12 4개월 반 동안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죠.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것으로 봐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지켜보는 편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섣부르게 매수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여기는 그래도 좀 좋게 보는 게 기간 매수세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줌 주식 강의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8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토론방도 함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좀 방송을 길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뭐 그때는 좀 방송을 일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